자, 15번 봅니다. 15번. 자, 그래서 2024년이 이렇게 나왔고 2025년에도 혹시 해서 나올 줄 알았더니 어디 갔냐 이거. 뭐 2025년도 문제 수능 문제도 그냥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15번. 자, 그림은 빅뱅 우주론에 따라서 팽창하는 우주의 T1 시기와 T2 시기의 A, B, C의 위치, A에서 관측한 B, C의 후퇴 속도를 지금 나타냈는데 지금 어차피 V는 HR이니까 문제 보면은 이 자료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작년 15번으로 나왔네. 허블의 법칙을 만족하고 있다네.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거리가 120이고 160이야. 그리고 후퇴 속도는 11,100이고 그 다음에 얘는 16,800이고 이제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문제를 이걸 보고 그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 T2의 허블 상수를 물어봤어요. T2의 허블 상수를 물어보려면 거리하고 그게 나와야 되지. V는 HR이니까 B의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요거잖아. 요거. 그럼 얼마야 이거? 16,800. H 몰라. 거리 240. 요거 그냥 나누게 해주면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70이 나올 거야. 70이. 일단 됐고. 기억됐고. A에서 관측한 C의 우퇴 속도. A에서 관측한 C의 우퇴 속도. A에서 관측한 C의 후퇴 속도. 야, 요건 뭐 볼 필요도, A에서 관측한 C의 후퇴 속도는 T1이 T2보다 빠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야, V는 HR이지. 이게 일정하다고 이야기하면, 봐. 여기서 봐. 후퇴 속도는 뭐에 비례하게 되나? 거리에 비례하게 되잖아. 그치? 거리가 지금 하나는 120이고 180이지. 누가 더 크니? 180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T1이 T2보다 빠르다. 거꾸로 써놨지. 거꾸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2에서 B에서 C를 관측하면 T2에서 B에서 C를 관측한대. 요거. B에서 C를 관측한대. B에서 C를 관측하면 기준 파장 500일 때 흡수선은 얼마이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찾아주면 되냐? 여기서 180, 240, 몇 대 몇이냐? 6, 38, 6, 4, 24, 3대 4대 5지. 6, 5, 30. 300이네, 300. 300 메가파섹. 맞지? 이거 3대 4대 5잖아.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뭘 구하라고? V는 남다 제로분의 델타 남다 곱하기 C잖아. 오케이? 그럼 후퇴 속도를 알아야 되겠네. B하고 C 사이에. 허블 상수가 얼마냐? 70이잖아. 그럼 70 곱하기 300이라 써. 300. 남다 500. 델타 남다 곱하기 3 곱하기 얼마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5수.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델타 남다. 한 535 나옵니다. 535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직각삼각형 어렵게 나온 게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리고 가장 쉬운 건 그냥 직선이야. 만약에 이런 거지.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A에서 그러니까 자 우리 은하에서 A를 받아본 게 1이고 우리 은하에서 B를 받아본 게 3인데 그냥 일직선이면 A하고 B 사이는 2가 되는 거지. 그건 너무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등변이 나오고 직각이 나오는 거지 다른 건 없어. 알겠지? 오케이. 자, 지금부터 16하고 18번을 할 텐데 2학년들 잘 들어라. 이 6월 평가원하고 9월 평가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지금 그 16번이 9월 평가원 문제지. 수능 문제를 봐봐라. 18번. 그의 문제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3학년들 잘 들어. 3학년 재생들 잘 들어. 6월 평가원 문제는 벌써 나왔어. 9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고 나서
어쨌든 이 수업을 계속 따라가든 그렇지 않든 내가 모의고사를 만들 거라고 분명히. 그거 꼭 풀어봐야 돼. 왜? 시중에 없어요. 뭐 시대인에서 막 만드는 거 보면 막 너무 막 꼬아서 심지어는 내분점, 외분점 갖고 문제를 쳐내고 앉았던데 또라이 새끼들 이제 아무리 낼 게 없어도 그렇지. 비슷하게 내고 그림을 해야 되는 거지. 알겠어?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봐. 16번 보자, 16번.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여기 이 단원이 원래 어려운 게 없었는데 요걸 갖고 또 어렵게 내네 또. 표는 빅뱅 우주론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 우주 구성요소의 밀도와 우주의 크기를 시계별로 나타내는 것이다. A, B, C는 보통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 자, 우주 구성요소의 총 밀도는 1이래. 현재 이거 합이 1이래, 밀도가. 그럼 이거 얼마냐? 합하면 되지. 얼마? 이게 0.32를 빼면 0.68이 되겠네, 68. 밀도가 일정하네. 너희 내가 분명히 암흑에너지에서 써줬던 그 용어가 뭐야? 밀도는 일정하지만 총량은 증가한다고 그랬지. 오케이? 밀도 일정하네, 지금. 오케이? 이거 뭐야, 이거? 암흑에너지. 그리고 가장 작은 놈 누구야? 이게 보통 물질. 이게 뭐야? 암흑물질. 됐나? 자, 이런 문제에서 이것만 답 갖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네. 일단 기억은 바로 찾지? 중력 렌즈 현상은 누구의 증거? 암흑 물질의 증거. 그러니까 A의 증거 맞지? 우주가 팽창한 동안 B가 누구니? 암흑 에너지. 총량은 증가한다고 그랬지? 오케이. X. 그 다음에 T식의 우주, 이제 D가 것이 문제인데 T식의 우주 구성 요소 중 C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보다 낮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잘 본다. 우주의 크기가 어떻게 됐니? 반으로 줄었지. 크기가 반으로 줄었다고. 2분의 1. 크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니? 부피야, 부피. 알겠어? 오케이.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얘들아. 그런데 자, 우주의 크기가 반으로 줄었다가 자, 우주가 9라고 생각해보자. 9라고 생각했을 때 크기가 반으로 줄었다고. 그럼 반지름이 반으로 줄겠지. 맞지? 부피, 9의 부피가 뭐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지. 맞지? 근데 이게 2분의 1이 됐다니까? 그럼 얼마? 세제곱이니까 8분의 1이 되겠지. 맞지? 세제곱이 되니까 부피가 아이고 세제곱. 맞지? 그러면 밀도는 몇 배가 되겠어? 8분의 1분의 1이니까 8배가 된다고. 8배. 그래서 밀도가 8배가 된다. 8배. 이게 문제의 포인트야. 작년 9월에 이런 문제 처음 나온 거야. 또 어떤 새끼가 지가 어쩌게 개소리고 없어서 그전에 이런 문제. 알겠어? 오케이? 됐냐? 이러고 그의 수능에 바로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 잘 봐야 되겠지. 6월, 9월 문제를. 어이? 기존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알겠어? 자, 그러면 8배가 된다니까? 밀도가 8배. 오히려 반이 됐는데 8배가 0.27 곱하기 8. 얘는 0.05 곱하기 8이니까 0.4. 이건 바로 가네. 0.27 곱하기 8도 해보자. 7, 8, 56, 28, 16, 2.16이네. 2.16. 0.4. 자, 그래서 T식의 C가 구성하는 건 뭐야? 다 더해가지고 0.4. 그게 10%보다 낮냐 크냐 해보면 돼. 10점 몇 퍼센트 나옵니다. 10% 높아요. 알겠어? 그럼 계산해보면 되는 거지? 아니, C의 밀도 모르겠다. 얘 2.16, 0.68, 0.4 분의 0.4 이거 계산하는 뜻이야. 알겠어? 10점 얼마 나옵니다. 0.1 얼마 나온다고. 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D굿이 틀렸습니다. 자, 올해 문제 중에 어렵다는 17번을 봅니다. 17번. 똑같이 내면은 수능에 다 맞추겠지, 웬만한 애들이. 그러니까 좀 더 꼬운단 말이야. 알겠어? 여기까지 필기 좀 해놔라. 다 안 해놓은 사람. 다 썼니? 자, 그러면 18번으로 갈게. 자, 18번 내가 설명할 게 좀 기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18번. 16번 문제는 있잖아. 바로 암흑 에너지가 누군가를 바로 찾을 수가 있었지. B가 암흑 에너지라는 거. 근데 수능에는 뭐가 암흑 에너지라고 나오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찾아야 되니까 문제가 좀 복잡한데 그냥 대충 해서 맞추는 놈들도 있었어, 분명히. 네. 현재 우주의 크기. 자, 문제를 천천히 한번 볼게. 표는 표준 우주 모형에서 팽창하는 우주에서 어느 두 시기의 우주의 크기와 우주의 구성력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T1, T2는 과거의 시기래. 둘 다. 현재가 아직 안 나왔어, 현재가. 알겠냐? 현재가. 자, 그런데 보니까 8배네. 8배라고. 밀도가 8배라고. 아까 지금 그 9월 평가 문제를 봤잖아. 8배면 뭐야? 반으로 작아져야 되는 거지. 아까 봐봐. 1에서 2분의 1로 0.5가 됐을 때 8배가 됐잖아. 이해 가지? 그럼 8배가 됐잖아. 지금 곱하기 8.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오케이? 그러면 우주의 크기가 얘는 0.2분의 25란 뜻이야. 우주의 크기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아이고. 0.25란 뜻이야. 지금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8배 해야 되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지금.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봐봐. 현재는 뭐야? 1이잖아. 1. 그럼 현재는 0.1이 되겠지? 오케이? 아이, 쏘리. 현재는 1이지, 1. 무슨 0.1이 돼? 1이지, 1. 그치?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8배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8분의 1이 되겠지, 8분의 1이. 맞냐? 그럼 얘는 얼마냐? 8분의 0.12. 8분의 0.12. 8분의 0.12. 이렇게 8배가 돼야 똑같으니까. 오케이? 근데 어떤 놈이 일정한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지금, 아직은. 오케이? 그러면, 자, 문제에서 이제 중거를 이제 천천히 볼 텐데, 천천히 한번 보자.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T2의 우주의 총 밀도가 1이래. T2의 총 밀도가. T2의 총 밀도가 1이래. 만약에, 봐봐. 요게 1이라고, 1. 만약에, 얘가, 하나는 일정하고, 하나는 그게 아닌 상태가 돼야 되는 거잖아. T2의 총 밀도가 1이다, T2. T2의 총 밀도가 1이야. 그럼 남은 건 얼마 남았냐, 이거? 이게 하필 1이니까 얼마 남았냐? 0.33이니까 0.67? 0.67. 맞냐? 잘 들어라, 얘들아. 현재 그 암흑 에너지가 내가 얼마라고 가르쳐 줬냐? 68.3. 현재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68.3이니까 여기 0.67이니까 요걸 0.67 이렇게 썼다가 애들이 다 짜증난 거야. 오케이? 자, 한번 볼게. 0.67인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을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빨리 푼 애들은 이거 많이 틀렸거든. 되게 많이 틀렸거든, 애들이. 이게 딱 보니까 0.8 68.3 이거 그거 암흑 에너지일 가능성이 높겠네. 요렇게 한번 해볼게. 일단 그러면 일정하잖아. 너희 배웠잖아. 밀도
저 밀도는 일정하다고 배웠잖아요. 총량은 증가하고. 그럼 얘는 0.21 곱하기 8이 되겠지, 얘들아. 맞냐? 문제점을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봐봐. 그럼 1이 됐을 때 얘는 안 변하잖아. 0.67. 맞지? 이거 8분의 1이 되겠지? 얘들아, 8분의 0.21. 8분의 0.21 하면 얼마냐? 이거 8분의 0.2. 자잉? 얘는 얼마야? 0.12. 8로 나눠봐. 0, 0, 1. 0.02로. 오케이? 0.21. 8로 나눠볼게. 자, 0, 8, 아니, 0, 8, 8이 16. 16, 5. 8, 8, 86, 48. 0.026. 얘가 0.67. 이 둘이 합해봐야 0.04밖에 안 되죠. 오케이? 0.04밖에 안 되잖아. 만약에 비슷하게 하면 0.041인데 정확히 하면 0.04. 얘 뭐야? 0.67이지. 그럼 몇 퍼센트야 얘가? 거의 90%가 넘지? 맞아 안 맞아? 얘가 지금 90%가 넘잖아. 잘 들어. 암흑 에너지 퍼센트가 몇 퍼센트야? 68.3이잖아. 근데 지금 퍼센트를 봐봐. 밀도로 계산해갖고 해보니까 퍼센트가 얼마가 되냐 지금? 90%가 넘잖아. 안 맞다는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얘가 암흑 에너지가 아니라고. 알겠어? 알겠냐? 오케이. 이까지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다가 이씨 이상하네. 그러다 끝났는데 실제는 그렇습니다. 틀렸다고 이게 지금. 자, 요거까지 일단 먼저 필기를 해놔. 틀린 걸 먼저 필기를 해놔. 그래야 내가 정확한 걸 가르쳐주지. 그래서 얘가 암흑 에너지, A가 암흑 에너지라면 90%가 넘어요. 야, 우리 현재 68.3%라며. 근데 90%가 넘으면 문제가 맞아, 안 맞아? 안 맞다는 뜻이야. 어렵죠, 좀. 어렵지만 풀어야지. 그리고 정확히 알아야지. 올해 또 변형해서 나올 수 있는데. 다 했습니다. 이게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거예요. 틀린 걸 써놔야 맞는 걸 알지. 그래서 안 된다고. A가 암흑 에너지가 아니라고. 자, 이제 바꾼다. 다 썼니? 자, 그러면은 얘가 암흑 에너지가 아니면 누가 암흑 에너지야? 얘가 암흑 에너지겠지. 얘가 0.21이지. 그대로. 현재도 0.21일 거고. 맞지? 1일 때. 얘는 아까 0.005인가? 뭐 그랬지. 8분의 0.2니까. 맞냐? 그러면 아까 이게 0. 얼마라고? 67? 8분의 0.67. 계산해봐. 얘가 거의 68.3에 가깝게 나와. 계산하면 퍼센트. 그럼 얘가 암흑 에너지지. 알겠습니까? 됐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좀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자, 그러면 뭐 가장 작은 놈, 요 놈이 그 보통 물질이고 이게 암흑 물질이지 뭐. 해볼게 그러면. 중성자는 C에 포함된다. 맞고. 전체 우주 구성 요소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분의 B가 차지하는 비율분의 A가 차지하는 비율. B가 차지하는 비율분의 A가 차지하는 비율은 밑으로 갈수록 이게 더 크니까 T1이 T2보다 크다. T2가 더 작으니까 맞는 말이지. 왜? T1보다 T2는 지금 뭐야? 우주가 커지고 있는 거지. 커지면 암흑 에너지는 많아지고 얘가 작아지니까 T2가 더 큰 거니까 T1이
T2가 더 작은 거니까 T1이 더 크다 할 수 있는 거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T1의 전체 구성요소 중 C가 차지하는 T1에서 전체 구성요소 중 차지하는 비율은 누가 차지하는 비율은? C가 차지하는 비율. 요거 그럼 얼마? 0.67 곱하기 8을 해야 되죠. 맞지? 그럼 먼저 계산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14.6%가 나올 거야. 계산하면. 되겠냐? 하나 안 했지. 9번 딱 안 했는데. 9번 봐봐, 9번. 9번으로 가보세요. 오늘 딱 이거 하고 끝내줄게. 그리고 다음 시간엔 2단원 나간다. 2단원. 그리고 말한 대로 아까 계속 반복 안 할게. 알겠냐? 이론 계속 듣고 싶은 사람은 이 시간에 오고 모의고사 듣고 싶은 사람 위로 올라와. 9시로. 알겠지? 자, 9번 볼 테니까 잘 봐. 2학년들은 올라오면 안 돼. 알겠어? 못 알아들어. 다 안 배웠는데 막 모의고사 풀면 안 되니까 9번 가봐. 9번. 허블의 법칙을 만족하는, 자, 이렇게 가볼 테니까. 다 썼습니까, 이거? 오케이? 자, 이거 18번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16번하고 18번의 차이가 뭐냐면, 16번은 현재하고 0.5가 나와 있지. 근데 얘는 둘 다 지금 어느 시기라고 나와 있어. 과거 어느 시기. 그럼 과거는 현재가 1이면 지금 커졌으니까 우주가 팽창했으니까 1보다는 다 작겠지? 둘 다. 근데 보니까 얘가 지금 뭐야? 8배 커졌어. 8배 커졌다는 거는 얘가 크기가 2분의 1이란 거지. 그 0.25란 거 알았어.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아무 생각이 없네. 문제에서 요 합이 지금 1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요걸 0.67, 0.68, 요거 암흑 에너지 해버리면 큰일 난다고. 왜? 현재를 봐야 돼, 현재를. 현재를 요렇게 똑같이 해버리니까 얘가 막 90몇 %라고 나오니까 안 맞잖아, 지금. 그래서 얘가 암흑 에너지라는 걸 찾아낸 거야. 이 9월 문제보다 한 단계 올린 거야, 지금 문제가. 오케이? 자꾸 틀리라고 내는데 애들이 자꾸 맞춰버리니까 문제를 어렵게 내는 거야. 자. 그래서 작년에 지구과학이 표점이 생물보다 더 높았어. 생물 다 맞은 애하고 지구과학 하나 틀린 애하고 표점이 3점짜리인가 2점짜리 틀린 애하고 똑같아. 표점이. 70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지구과학을 선택해가지고 만약에 다 맞든 1등급을 맞든 했을 때 이 중경외시 이상의 학교에서는 6% 7% 정도의 가산점이 있어요. 그게 한 2점 정도 됩니다. 근데 왜 애들이 사탐론을 많이 하느냐? 그거 2점 버리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 그리고 서성안에서는 그렇고 또 중경외시에서는 하나를 빼도 상관없고 건홍동에서는 2개를 다 사탐해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사탐론이 많아진 거야. 2학년은 참고해. 그래도 대부분 애들은 지구하고는 다 갖고 가더라. 생물을 빼더라고. 자, 요 문제를 보면 그림은 허블의 법칙을 만족하는 외부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와 우리 은하에서 ABC를 관측한 결과이다. 표는 이 은하에서 흡수선 관측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 B의 흡수선 관측 파장은 허블의 법칙에 예상되는 값보다 8나노미터가 더 길게 나왔대. 8나노미터. 자, 여기 보면 지금 허블의 법칙이 A하고 C는 허블의 법칙이 딱 만족되고 있지. 근데 B가 허블의 법칙이 만족 안 되고 있는 거야. B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원래 위로 더 올라갔다 이 말이야. 알겠냐? 문제를 보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그래프를, 이 표를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게 뭐야? 기준 파장하고 관측 파장 다 나온 건 여기밖에 없네. 자, 간다.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건 A는 후퇴 속도가 나와 있는데 거리가 없어. C는 거리는 없는데
거리는 있는데 후퇴 속도가 없어. 근데 C는 후퇴 속도를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 맞잖아. 후퇴 속도는, C의 후퇴 속도는 어떻게 구하지? 남다 제로분의 델타 남다 곱하기 C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그럼 남다 제로가 600이고 자, 델타 남다 차이가 얼마야? 42. 그 다음에 그 빛의 속도는 얼마로 계산하라고 그랬어? 3 곱하기 10의 우성으로 계산하라고 써있네. 이게 C의 후퇴 속도라고, C의. 되겠냐, 여기까지? 공식 그대로 넣는 거야. 그러면은, 자, 빼자. 10의 세제곱. 2개 빼고. 2고, 이거 약분하면 21이고. 그래서 21000 이렇게 되네. C의 후퇴 속도가. 21000. 맞지?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지금 허블 상수를 물어봤죠. 허블 상수. V는 HR, H. 됐지? R은 C의 거리는 300이잖아. 300. 300. 두 개 날리고 두 개 날리고 H는 얼마? 70. 그래서 허블 상수를 구했어. 70이라고. 자, 저기 중간에 슬러시가 없네. 70 슬러시. S 슬러시 이렇게 돼야 돼. 어쨌든 70이야, 70. 기억은 410보다 작다. 기억 이렇게 써 있는데 기억에는 뭐가 나와 있냐? 기억은 후퇴 속도가 나와 있네. 6500이라고. 갈게. A의 후퇴 속도가 얼마라고? 6500이라 나와 있죠. V는 남다 제로분의 델타 남다 곱하기 C잖아. 계속 공식 쓰고 있다. 기억을 구하라잖아. 남다 제로가 얼마야, 문제에서? 400. 델타 남다 몰라. 3 곱하기 10의 5제곱. 이거 그냥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게 계산 너희가 하시고 이거 8점 얼마 이렇게 나올 거야. 8점 얼마 이렇게. 그러면 이게 8점 얼마가 나온다는 말은 이건 얼마? 408점 얼마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410보다 작다 맞는 말이지. 여기까지는 애들이 대부분 맞췄어요. 근데 뭐에서 다 틀렸냐면 디귿에서 많이 틀렸거든. 디귿에서. B하고 A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다. B하고 A 사이의 거리. 자, B하고 A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어. 자, 여기 봐라, 얘들아. V는 HR이지. 그럼 R 값은 H분의 V지. 맞냐? B에서 A를 빼라며. 그러면 뭐야? H분의 VB 빼기 H분의 VA를 물어본 거잖아. 맞아? 그러면 이거 통분하면 되죠. 통분. H분의 B의 후퇴 속도에서 VA의 후퇴 속도를 빼주면 돼. A의 후퇴 속도는 나와 있어, 문제에서. 뭐라고? 6500이라고 나와 있다고. 그럼 B의 후퇴 속도를 찾아야 된다고. B의 후퇴 속도. 맞냐? 그리고 H 값은 앞에서 구했잖아. 70이라고. 여기까지 되겠냐? 여기까지 먼저 필기 좀 해놔. 여기까지 먼저 필기를 쫙 해놔. 그리고 마지막 딱 해줄게. 여기까지 필기해. 쭉 계산한 거. C의 후퇴 속도 구했고, 그래서 C의 후퇴 속도를 21,000을 구해가지고 허블 상수 값을 찾았고, 그게 기억이야.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값은 기억 값을 물어봤는데 A에서 후퇴 속도가 6,500이라 나와 있고 남다 제로분의 델타 남다 곱하기 C인데 델타 남다를 구해서 8점 얼마라고. 그러면은 얘가 8점 얼마 나왔더니 408점 얼마면서 400을 뺐다는 소리니까 408점 얼마니까 410보다 작다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디귿이 지금 문제인데 A하고 B 사이 거리를 물어봤어. B의 거리에서 A 거리를 빼는 거야. 그러면 거리라는 건 V 꼴 HR에서 거리는 H분의 V야. H분의 VB, H분의 VA인데 얘는 지금 6,500이라 나와 있으니까 VB만 찾아주면 된다고.
VB. 근데 여기서 왜 다 틀렸냐? 그림 위에 봐봐. B의 흡수선의 관측 파장은 허블의 법칙에 예상되는 것보다 8나노미터 더 길다. 밑줄 봐봐. 밑줄 쫙 꺼봐. 더 길게 나왔다고, 얘들아. 이거 봐봐. 원래 B하고 C는 후퇴 속도가 지금 같은 거로 보이지, 지금. 똑같이 지금 봐봐. B하고 C가 지금 봐봐. 후퇴 속도가 같으면 허블의 법칙이 만족이 안 되잖아, 지금. 허블의 법칙이 만족되는 건 얘야, 얘. 얘는 이제 밖에 떨어져 있잖아. 근데 지금 후퇴 속도가 다 후퇴 속도가 얼마야? 똑같아. 그럼 얘가 원래 후퇴 속도가 똑같으면, 봐라잉.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인데, 얘가 같으면 얘가 같을 수밖에 없지. 원래는. 오케이? 그럼 얘가 같으면, 기준 파장분에 얘가 같으면은, B하고 C가 후퇴 속도 같으면 얘도 642가 돼야 돼. 그러니까 허블 법칙이 만족 안 되고 있잖아. 그래서 8나노미터 더 길게 나왔다, 예상되는 것보다. 그러면 얘는 642가 아니고 8을 깎아줘야지. 더 길게 나왔으니까. 그럼 얼마? 634야, 634. 다시. B하고 C가 후퇴 속도가 똑같잖아, 지금. 똑같으면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C는 똑같은 값이고, 람다 제로도 똑같은 값이라면, 지금 똑같은 값이라 기준 파장이 같잖아, 지금. 그러면 그 변화량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그걸 준 거란 말이야. 8이 더 길게 나왔다고. 길게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야. 알겠어? 그러면 얘도 원래 642가 돼야 되는데 길게 잘못 나왔다고. 그래서 얘는 634라는 뜻이야. 허블의 법칙을 만족하려면. 이게 문제에서 어려웠던 거야. 알겠냐? 다 끝났어. 그럼 B의 후퇴 속도를 구할게, 이제. B의 후퇴 속도는, 자, 600분의 얼마? 34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 자, 2개 날리고 2고 17이고 그럼 17,000이네. 17,000. 자, 다 끝났어. 자, 요거 H값 아까 70이라고 배웠고 VB가 17,000이고 그 다음에 VA는 문제에서 나와있어. 6,500이라고. 요거 계산하면 돼. 1,500이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150 나옵니다. 150.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140보다 크다. 맞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오늘 쭉 마지막 단어를 배운 거거든. 천천히 써. 내가 그 마지막 단어를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하면서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딱 그 공식 중에 우리가 이제 후퇴 속도 또는 시선 속도 하면서 앞에서 살짝 건드렸던 부분이 있지. 그래서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할 때 그 공식도 외워야 되지만 결국 후퇴 속도라는 건 파장의 변화하고 비례한다는 거. 이꼴 HR이지 또. 그러면 후퇴 속도는 거리에 또 비례한다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거 하면서 계속 계산하는 게 나왔는데 이제 3학년 문제, 이제 수능 문제 보면은 계산할 때 보면 일직선 문제는 너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등변도 나오고 직각삼각형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 단원에 이제 하면서 자, 봐봐. 항아리 가만히 생각해봐. 빅뱅의 우주론이라는 건 처음에 딱 폭발해. 아주 짧은 시간에 벅 폭발해. 뭐 있는 상태라고? 뒤엉켜 있는 상태라고. 그래갖고 3분이 지났을 때는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야. 3분 이후로는 다 똑같아. 지금까지 그래, 지금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8만 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중성원자가 생긴다고, 중성원자. 중성원자가 생겨서 이제 뭐가 나온다고? 평형복사가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게 투명한 우주라고 이야기를 해. 알겠지? 맞지? 그래서 아까 수능 문제에서 10만 년, 100만 년 있을 때 38만 년이 기준이 돼가지고 중성원자 있놈, 안 있놈을 찾을 수 있었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항아리 문제에서 보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아니, 별은 그 뒤에 생성이 돼야지. 은하가 뭐라고 그랬냐 내가? 별들의 집단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별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별이 많아야 은하가 생기고 성단이 생기고 이런 게 생긴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퀘이서, 세이퍼트, 이런 애들이 나오면 그건 특이 은하라고 생각해서 특이 은하는 뭐야? 은하야, 은하. 별이 생성된 이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고. 알겠지? 그리고 그 항아리에서 감속 팽창되다가 가속 팽창됐지. 오케이? 됐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다. 보통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자, 기본적인 마인드는 처음에 가장 많았던 건 암흑물질. 그 다음에 이제 암흑에너지인지 보통물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가 있었는데 두 개는 주로. 누가? 암흑물질하고 보통물질은. 누가 늘어? 암흑에너지. 오케이? 이거는 퍼센트라고 그랬지 내가 분명히. 밀도는 암흑에너지 밀도는 일정하지. 밀도는 일정하지만 총량은 뭐라고 그랬어? 증가한다고 했지. 오케이? 둘은 보통물질하고 암흑물질은 다 감소해. 근데 암흑에너지만 그렇다고. 됐죠? 자, 그리고 그 암흑물질의 증거가 뭐라고 그러니? 두 가지. 중력 렌즈 현상하고 케플러 3법칙은 잘 안 나오긴 한데 지금 케플러 3법칙의 회전 속도가 유지된다는 거. 그게 암흑물질의 증거고. 암흑에너지의 증거는 뭐야?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야.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거야. 보통물질의 증거, 너희 눈. 알겠냐? 너희 눈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그거는. 됐지?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우주의 크기를 가지고 지금 이게 가장 지금 난이도가 높은 건데, 우주의 크기를 갖고 문제를 냈을 때, 우주의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면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반이 된다는 건 반지름이 반이 되니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8배가 되지, 밀도가. 오케이? 그거 계산해서 했던 문제. 그게 9월이었고, 수능에는 그거에서 더 심해져가지고, 과거 두 개가 나왔어. 알고 봤더니 그게 0.5, 0.25였잖아. 현재 게 안 나와 있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0.67 나오니까 좋다고 했던 애들은 다 틀린 거야. 왜? 현재를 보니까 퍼센트가 90%가 넘어가서 그게 안 맞단 말이야. 그 0.21이 밀도가 되는 거라고. 알겠지? 오케이. 수고 많았고 내가 아까 앞에서 두 문제 그거 하는 방법만 가르쳐 준 건 내가 앞에 심화반인지 기초반에서 수업은 다 했거든. 내가 그거 해가지고 올려줄게. 그것도 하고 오늘은 꼭 복습해라.